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연준의 스텝이 꼬인다. 그 주제에 이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연준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만 더 전쟁이 더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솔직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딱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 시장이 먼저 덮쳤어요.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를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0.4대였죠. 0.43 이랬었는데 지금 0.2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전쟁이 지속되면 이거는 이제 바로 제로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고 뭐 장단기 금리 역전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태는 어쨌든 전쟁이 이렇게 좀 크게 만들었고요.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높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연준이 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경기의 둔화에 대한 많은 우려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2, 3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40년 전에 있었던 거 말도 안 됐었던 이때 잘 아시죠? 닉슨 쇼크 이후에 5.1 사태까지 다 터지면서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됐었거든요. 그때 상황이 약간 오버랩 될까 말까 한 그런 딱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봤었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그런 수준은 아니고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쟁 말고 좀 파월 의장 연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3월 3일에 금융위원회 출석을 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진짜 오판했다.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근데 이건 뭐 전쟁이 일어날 걸 미리 알 수 있었나요? 그건 알 수 없었던 거죠.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됐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어쨌든 연준이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인플레를 낮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3월달 금리 인상은 0.25%로 시작할 것 같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0.5% 금리 인상은 검토하겠다. 근데 거의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생산자 물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 거다. 전망치가 대거 하향 조정될 위험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난이 개선되면 인플레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난 개선 이것도 딱히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ISM 보고서를 따르면 완전히 은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고용시장에도 빠르게 인력 수급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과거보다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 출석해서 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좀 보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궁극적으로 공급 측면이 개선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수단들을 사용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 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할 거다라고 좀 그냥 통상적인 그런 멘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처드 셀비 상원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 폴 볼커였다. 그는 한동안 욕을 먹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 연준과 이 나라의 지도력을 발휘했다. 당시 폴 볼커 같은 경우에는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그런 상황까지 굉장히 구석에 내몰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렸었죠. 그래서
그의 정책은 매우 가혹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근데 지나고 나 보니 폴 볼커가 옳았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즉 정책은 매우 가혹하겠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해야 된다. 물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이끄는 연준과 연준의 지도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은 저도 폴 볼커를 안다. 오래전에 그분이 바로 이곳에서 보고한 걸 보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시대 최고의 공직자였고 그 시대 최고의 경제 공직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폴 볼커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암묵적으로 연준 의장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희망한다. 즉 자기도 그런 인물이 이제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물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리처드 셀비 상원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 40년 전, 1970년대죠. 80년대 초반까지 우리 미국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그는 어떤 비용이든 감수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단호하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지금껏 해온 것과는 달라지겠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이제 완화 정책이었죠. 완화 정책이었고 그리고 물가와 고용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달라지겠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폴 볼커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폴 볼커 연준 의장은 당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물가와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에 경기 부양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미친 듯이 올렸어요. 그래서 물가를 잡았거든요, 결국. 당시 기준금리를 21.5%까지 올렸죠. 그러니까 21.5%를 올려서 잡은 게 아니고요. 물가가 잡힐 때까지 올린 겁니다. 그 수치가 21.5%예요. 물론 지금 제가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연준 스텝이 꼬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 자칫하면 경기 부양을 포기하고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가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연준 쪽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 기준금리는 21.5%까지 올랐고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연히 소비시장 냉각됐죠. 이거 누가 돈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쓰고 안 먹고 아낀 거죠. 그러면서 좀비 기업 다 파산했습니다. 대대적인 구조 조정까지 동반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채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 쌓여있던 이 부채 이런 것들도 한 방에 다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이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부채 사항 자체가 굉장히 건전하게 바뀌죠. 혹독하게 긴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까지 결국 잡혔어요. 이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당시 미국의 금융화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통적인 제조업 국가에서 금융국가로 또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사이클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까지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 지금 상황이랑 좀 많이 오버랩 되죠. 지금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4차 산업, 즉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까지 다 안고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블 붕괴가 딱 터지면 이번에는 구조조정을 동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초에 그레이트 리셋 영상을 상하편으로 올려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올려드렸었죠. 지금 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랑 또 같이 맞물리고 있어요. 원래 연준의 계획은 경기 부양, 이것도 같이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잡는 그런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3월 달에 0.5% 빅스텝으로 나오면서 일단 인플레를 한번 꺾어주는 그런 흐름을 잡고 그다음 좀 여유롭게 그러니까 긴축을 하되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하면서 경기 부양도 시키고 물가도 잡는 그런 시나리오를 설계를 했을 텐데 전쟁이라는 변수가 딱 터지면서 그런 시나리오로 가기에는 이제 많이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연준의 스텝이 꼬였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도 폴 볼커를 알고 있다. 그리고 운영 중에 자기도 폴 볼커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월에 발표될 CPI랑 PPI 상당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달에 전쟁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4월에 FOMC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FOMC가 없는 달은 금리 인상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3월 달 안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 일단 대외 불확실성 요소가 사라지는 거죠. 2월에 월가에서 금리 인상을 위한 긴급회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한번 또 들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금융위원회에서 출석한 이 파월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코멘트 거기에 담겨있는 의중을 우리가 좀 예상을 했을 때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게. 왜냐? 경기 부양을 포기하면서까지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는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거든요. 왜냐? 경기 부양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으로 넘어가고 좀비 기업 다 파산되고 뭐 우리도 허리띠 잠깐 졸라매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산 건전성도 다 해결하겠죠.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일 터진 김에 연준 입장에서 그냥 그래 이번 기회에 그냥 부채 청산 다 시키고 좀비 기업 한 개 가고 다 무너뜨리고 자산 건전성 완전히 올려놓자. 그러면서 다음 디지털 사회를 준비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보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게 진짜 전쟁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조금만 반등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 추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더 무서운 게 뒤에 이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그 뒤에 정말로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반등장이 짧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면 1차적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거예요.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를. 근데 상반기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안 보인다. 그러면 정말로 무서운 연준이 하반기에 올 수도 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진 연준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이거 빨리 잡혀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지금 더 이상 가는 거는 위험합니다.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가 FOMC가 있는 주인데 다음 주까지 일단 전쟁에 대한 부분도 일단락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숨 돌리고 나서 그 다음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제부터 이제 매크로 상황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매크로 상황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이제 그동안 비둘기파였던 연준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매파긴 매파인데 정말로 혹독한 매파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무서운 매파로 가느냐, 요것만 남은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살펴볼 거고, 전반적인 이 매크로 상황 여러분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날인데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우리나라도 조금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